안녕하세요. 영단기 토플 스피킹 선생님 사라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12월 달에 토플 시험에서 출제될 문제들을 같이 한번 콕콕 찝어보는 그런 수업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6개 문제가 시험에 나오죠. 스피킹 경우는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태스크 1이 굉장히 다양한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 한 몇 달 동안 특히 뭐 올해 들어 상반기에 또 후반기에 나왔던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같이 한번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문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여러분? 오케이. 자, if you can have a part-time job at the university, 대학에서 어떤 part-time job을 가지게 된다면 what position would you choose? 어떤 걸 선택할 것 같니? 자, would라는 건 가정해보라는 거죠. 미래를. 세 개가 나왔네요. 자, lab assistant, 컴퓨터 조교가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실험실 조교네요. 실험실 조교가 되겠고요. campus tour guide, 이제 신입생들이 이제 캠퍼스에 새로 조인하게 되면 학교의 시설이나 이런 게 궁금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게 투어 가이드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a library assistant, 말 그대로 도서관에서 일하는 직업이 되겠습니다. 다 굉장히 나름 흥미있고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 세 개가 이렇게 나올 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 선택장애 있으신 분들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너무 고민을 하시고 정말 진실게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걸 꼭 골라야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여러분 어떤 걸 골라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라인들, 그러니까 즉 표현들을 잘 쓸 수 있는 걸 고르는 게 여러분이 유창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 중에서 저는요, 제가 항상 학생들하고 사용하는 그 좋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 관계에 좋다, 나한테 유익하다, 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표현들을 쓰기에 딱 좋은 걸 생각해 봤더니 투어 가이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투어 가이드를 하면 좋은 점 우리 브레인스토밍 한번 해볼게요. 셋 중에서 왜 나는 투어 가이드를 하고 싶은가? 투어 가이드를 하면 좋은 점이 뭘까? 릴레이션십이 좋을 거야. 내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또 그들하고 친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랩이나 뭐 도서관에서 일하면 혼자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함께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릴레이션십이 생기기가 쉽지가 않겠죠. 요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제 학생으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실내에서 공부하면서 보내잖아요. 근데 게다가 랩이나 라이브러리 같이 인도에서 있는 그런 일보다는 이왕이면 나가서 돌아다니는 직업을 하면 뭘 풀 수가 있다?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다. 혹은 뭐 더 재미있다, 이런 표현까지도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두 가지를 한번 묶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15초 동안에 여러분 브레인스토밍 하는 법 선택을 했죠. 나는 이게 좋아 라고 의견을 정했고요. 첫 번째, 릴레이션십에 좋을 거야. 왜? 다양한 사람 만날 수 있고요. 친구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뭐가 넓어져? 관점과 시야가 넓어질 수가 있죠. 우리 알고 있는 표현들. 두 번째,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다. 난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내는데 투어를 하는, 가이드를 해주는 동안에는 일과에서 벗어나서 기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두 가지 알고 있는 표현 묶어서 한번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문장이 중요하죠. 만약에 내가 파트타임 잡을 가질 수가 있다면 나는 캠퍼스 투어 가이드를 선택하고자 해. 이렇게 들어갈까요? 해볼게요. 첫 문장 큰 소리로 따라와 주세요. If I can have a part-time job at the university, I would choose to work as a campus tour guide. I would choose to work as a campus tour guide.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연결 문장 넣어주시는 거 되게 좋아요.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is. 한 번 더.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is. 자, 왜 내가 투어 가이드를 하고 싶어? 그것은 내 관계에 좋을 거야. First of all, it will be good for my relationships. 자, 왜 관계에 좋지? This is because, 설명 들어가죠? While working as a tour guide. 나 만날 수 있어. I can meet various people and make friends with them. 혹은 뭐 become friends with them. 자, 그렇게 함으로써 by doing so, I can broaden my perspective and social network. 이렇게 한 가지 잘 떨어지고요. 두 번째 이유, besides. 투어 가이드로 일하는 건 좋은 방법이 될 거야. It will be a great way to relieve stress. 자, 요즘에 these days, I spend most of the time studying. 실내에서 indoors. 하지만 이렇게 일을 하는 동안에 밖에 나가기 때문에 but while working as a tour guide, 나 벗어날 수 있다. I can get away from my daily routine and refresh myself. 결론까지 갈 시간도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디테일을 넣었기 때문에. 자, 그게 이제 태스크 1에 해당되는데요. 저하고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두 가지 스토리라인을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쫓아오셨을 텐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영상의 기본서에 10개 스토리라인이라고 중간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표현들 여러분 외우시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문제 말고도 제가 좀 다른 예상 문제를 좀 뽑아봤는데요.
오케이. 세 문제 정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문제 한번 볼까요? 역시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which of the following do you think is the best way to get to know a new school?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학교를 가게 됐을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 학교에 대해서 알게 되는 방법이 뭐가 좋으니? 셋 중에 하나, joining a one-day campus tour. 아까 우리 투어 얘기도 했는데요. 학교를 좀 다니면서 시설 같은 거를 좀 파악하는 방법 또는 spending a weekend on a campus playing field. play field 하면 그냥 운동장을 얘기해요.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주말을 보내면서 노는 거죠. 뭐 축구도 할 수 있고 친구들하고 놀 수도 있고. 세 번째는 auditing the lectures. 강의를 좀 청강하는 거. 발음 auditing. 강의를 청강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셋 중에 이렇게 하나 고르는 예상 문제.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떤 걸 골라야지만 알고 있는 스토리라인을 쓸 수가 있을지. 이 경우에도 저는요. 투어를 해서 좀 사람들도 만나고 학교에서 시설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 라고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것들을 골라도 여러분이 응용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제가 드릴 테니까요.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보시고요. 두 번째 문제. A friend of yours is going to study at another university. 여러분 친구 중에 한 명이요. 다른 대학에서 공부할 거래요. But he's worried about he won't be able to make any friends there. 우리 학교 갈 때 나 친구 못 사귀면 되게 심심할 텐데 라고 걱정 한 번씩 해봤죠. 자, 그럴 때 what suggestions would you give him? 하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제안을 줄 것 같니? 자, 여러분 1번의 문제의 특징은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2번의 특징은요. 상대방, 친구나 이런 다른 사람한테 suggestion이나 advice를 뭘 줄 거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한 가지로 그냥 아이디어를 정해주시고 그걸 거기에 해당되는 표현들을 쭉 그냥 외워가시면 되는데 저는 수업할 때 항상 학생들한테요. 어떤 suggestion을 주라고 얘기를 하냐면 join a club. 어떤 클럽 활동에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 가서 사람을 만나니까 릴레이션십이 좋아지고 또 많은 걸 배우니까 유익할 거야.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할 수 있도록 join a club이라는 suggestion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친구를 사귀는 게 걱정되니까 당연히 클럽 활동에 들어가면 친구를 사귈 수 있겠죠. 3번 같이 볼까요? 자, your friend has to work a lot. 여러분 친구가 일을 되게 많이 해야 된대요. Please suggest a hobby 라고 나오네요. To help him spend his weekend in a more delightful way. 주중에 일을 열심히 하고 피곤하니까 주말을 좀 기쁘게 보낼 수 있도록 어떤 취미 생활을 하나 친구한테 제안해봐. 굉장히 재밌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제안 관련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도 뭐 합의하면 여러분 굉장히 다양하게 뭐 운동도 괜찮고 뭐 악기 배우는 것도 괜찮고요. 역시 그걸 선택해서 여러분이 의견을 제안하는 이유가 스트레스를 풀기 좋은 방법이 될 거야. 뭐 수영 같은 거. 아니면 그걸 통해서 친구를 사귀니까 관계에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저하고 알고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예상 문제 꼭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자, 이제 task 2. task 2의 특징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gree or disagree, 뭐 prefer, 뭐 preference question 이런 거 나오게 되는데 예상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오케이. 자, do you 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하고 나오죠? The way a person dresses is an indication of his or her personality or character. 자, 여기서 성격이라는 걸 우리가 personality나 character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드레스가 여자가 제가 입은 지금 이게 치마잖아요. 드레스인데요. 동사로 사용될 때는 옷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람이 옷을 입는 방식이잖아요. 또 way가 옷을 입는 방식이 성격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이제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옷을 입는 것이 자기 성격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세요? 안 보여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그리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성격이 옷으로 좀 드러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왜 어그리인지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옷 얘기 같은 거는 이런 스토리라인에서 꺼내기가 조금 좀 불편한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하고 알고 있는 표현들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접근해 가야 될지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15초 짧은 시간 동안에 항상 여러분은 구체적인 예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오늘 주제는요. 옷하고 성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서 이 사람의 성격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옷을 주로 좋아하고 이 사람은 반면에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다른 스타일의 옷을 좋아해. 이렇게 여러분이 대조를 해서 example을 들어주면 왜 옷 입는 스타일이 성격을 보여주는지를 잘 설명하는 예시가 되겠죠. 구체적일수록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자, 저는 이제 이럴 때 내 얘기할 텐데 나는 되게 여러분 얘기죠. 되게 active, 활발하고 outgoing하고 사교적이니까 일반적으로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걸 좋아하는데 제 얘기를 넣었어요. 내 친구 세라는 되게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조용하고 막 그래서
어두운 색깔 입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이런 generalization은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용보다는 플루언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지 않은 얘기를 할지라도 유창하게 전달하시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 아이디어 가지고 우리 문장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첫 문장, 나는 그 말에 찬성합니다 라고 들어가 볼까요? 자, I 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길게 가는 법이죠. The way a person dresses indicates his or her personality. 자, 왜 그런지 설명해 줄까? Let me explain the details. 혹은 Let me explain why.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기 얘기 들어갈 때요. In my case, 내 경우에는 나는 굉장히 활발한 성격을 갖고 있지. I'm very active and outgoing. 나는 어떤 옷을 좋아하지? And I like wearing bright color clothes. 여기서 colored ed가 붙은 거는 형용사화시켜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자, 예시 들어주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Like, 어떤 색을 좋아해? Yellow t-shirts, orange t-shirts. 이런 밝은 색을 입는 걸 되게 좋아해. 자, 이제 여러분 친구 얘기할 텐데요. 반면에라는 표현 꼭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차이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on the other hand. 한 번 더 on the other hand. 내 친구 세라가 my friend Sarah is 반대의 성격이죠. shy and quiet. 자, 그래서 어떤 옷을 입는 걸 좋아하지? And she usually wears 평상시 습관이에요. 어두운 색깔의 옷이죠. bright colored의 반대 개념 dark colored clothes. 그리고 거의 밝은 색깔은 입지 않아. And never wears bright color clothes. 이렇게 여러분이 구체적인 주변 인물이나 내 얘기를 통해서 서포팅 디테일을 넣어주시는 건 굉장히 점수에 도움이 되시고요. 물론 이 얘기를 유창하게 전달하시는 게 첫 번째가 되겠죠. 마지막 문장 Therefore, 나는 찬성합니다. 옷이 성격을 보여준다는 거에 대해서 I agree with the statement.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런 게 이제 이번 유형의 문제가 되고요. 좀 특이해서 제가 소개해봤고 여기 세 개의 예상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오케이, 첫 번째. Which is more important?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리절트가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과정이 중요하냐?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연습을 좀 따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스토리라인을 적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는 프로세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하고 힘들게 연습하는 과정이 굉장히 유익하다, 베너피셜하다, 맞는 걸 배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삶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다. 내 삶을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는 beneficial story라인을 프로세스에다가 넣어서 얘기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적용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do you agree or disagree? 하고 나오네요. 자, 뒤에 문장 볼게요. Protecting the environment is just as important as developing the economy. 자, 뭐가 중요하냐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경제를 발달시키는 것만큼 중요해. as important as라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찬성이냐 반대냐? 여러분 우리가 protecting environment 별로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 나오면 좀 귀찮아져요. 그런데 이런 건 연습 하나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경우에 저는요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example로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지 않아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들 리사이클링 이슈라든지 에어 폴루션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코노미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둬서 에어 폴루션이 심해졌기 때문에 환경을 보존하는 게 되게 중요해 라는 식으로 여러분 얘기를 좀 펼쳐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까요?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statement? 역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자주 나오네요. 스테이트먼트를 잘 읽어볼게요. Employees, 직원들이죠. should be prohibited, 금지를 당해야 돼. 뭐 하는 것을? To listen to music at work. 직장에서 음악 듣는 거를 금지 당해야 된다. 찬성이냐 반대냐? 자, 이런 문제 사실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많이 연습을 해봤는데요. 집중 템플릿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더 집중이 잘 되죠, 여러분? 음악을 듣지 않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concentration line 제 교재 속에 있거든요. 그걸 사용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반대합니다. 금지돼야 된다는 거에 찬성합니다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말에 찬성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음악이 있으면 산만하게 되는데 음악을 듣지 않아야 집중을 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들 잘 여러분이 익숙하게 될 수 있도록 복습해 보시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의 종류가 2개가 나오는데 학교에서 발표한 공지글이거나 제안서가 나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샘플 퀘션을 보여주기보다는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상관이 없게 비상 문장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볼 텐데 정말 많이 듣지 못했을 때 학생들의 대화를 많이 놓쳤을 때
지문에 떠있는 정책과 세부사항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최소한 들은 걸 가지고 완벽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걸 케이스를 정책에 찬성하는 케이스도 있고 반대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편지글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데 오늘 정책에 찬성하는 케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첫 문장은 항상 지문을 정리해야 되니까 정책 정리는요. According to the reading, 대학이 이렇게 할 거야. The university will 하고 정책 정리해 주시고요. 자, 대화상의 여자가 만약에 찬성일 때는 The woman in the conversation thinks 그 정책이 참 좋은 생각이야. It's a good idea. 두 가지 다른 이유죠. For two different reasons. 자, 찬성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항상 나오는데요. 너무 신기한 건 그 두 가지 이유가 지문에 등장한 세부사항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를 펼쳐가냐면요. 첫 번째로요. 학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할게요. First of all, the school says that 하고 첫 번째 세부사항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학생이 찬성을 하니까 and 게다가 the woman says that 하고 여러분이 listening 할 때 conversation에서 들은 세부사항을 하나 넣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세부사항 갈게요. Second, 학교가 뭐라고 말을 합니다. The school says that 하고 여러분이 세부사항 2번 지문에서 파악한 두 번째 이유 넣어주시고요. 여자가 찬성할 때는 and the woman says that 하고 들은 거 하나 넣어주시면 여러분이 많이 듣지 못해도요. 지문에 있는 거하고 섞어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은 이러한 이유로 여자가 정책에 찬성해가 되겠네요. For these reasons, she agrees with the new policy.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emergency answer를 보여드렸는데요. 자, 만약에 편지글이 나온다면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 school 대신에 the writer says that 글쓴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The writer says that 하고 나머지 똑같아요. 역시 두 번째 second the writer says that 글쓴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두 번째 세부사항 넣어주시고요. 여러분이 들은 내용을 여기다 붙여주자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정책에 반대하는 케이스를 한번 제가 emergency answer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according to the reading 하고 정책 정리하는 문장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반대하니까 그것이 not a good idea라고 얘기합니다. 자, not의 강세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The woman in the conversation thinks it's not a good idea. 두 가지 다른 이유죠. For two different reasons. 첫 번째 First of all, 하고 여러분이 들은 얘기를 많이 이제 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못 들었죠.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세부사항 넣어볼게요. The school says that 하고 세부사항 1번 넣어주시고요. 자, 여학생이 반대하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but the woman says that 하고 여러분이 들은 내용 하나 넣어주시고 자, 두 번째 세부사항 갈게요. Second, 학교가 뭐라고 얘기하죠? The school says that 하고 두 번째 세부사항 넣어주시고 그런데 여자가 반대하죠. But the woman says that 하고 들은 내용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못 들어도요. 지문의 세부사항하고 이렇게 섞어서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1분을 금방 채울 수가 있죠. 자, 마지막 문장은요. 이러한 이유로 그 정책에 반대합니다가 되겠네요. 자, for these reasons, she disagrees with the new policy.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만약에 여러분 정책이 아니고 편지글을 읽게 된다면요. 이 자리에 school 대신에 뭘 넣죠? The writer가 되는 거죠. 글쓴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but 여자가 반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First of all, the writer says that 하고 1번 세부사항 but the woman says that 혹은 여러분이 뭐 정말 할 말이 없으면 but the woman disagrees 라고 얘기하셔도 이 세부사항을 가지고 여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달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emergency answer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3번 유형에 대한 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하고 6번을 제가 같이 한 번에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4번이 지문을 읽고 렉처를 듣는 유형이고 6번은 지문 없이 렉처만 듣는 건데요. 두 개 유형 다 바이올로지가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물론 생물학 말고도 뭐 비즈니스라든지 에듀케이션, 사이콜로지 이런 렉처들이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몇 달 동안 제가 쭉 정리를 좀 기출 문제들을 정리해 보니까 4번이든 6번이든 바이올로지 렉처가 상당히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이올로지에 있어서는 비상 문장을 좀 외워가시면 많이 못 들었어도 최소한의 그 필기한 단어들 들은 것하고 여러분이 알고 외워간 문장하고 섞어서 얘기하면 정말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비상 문장들을 한번 익혀볼 텐데요. 그러니 바이올로지는 항상 공통된 주제들은요. 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교수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막 설명을 하고 나서 여러분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동물들은 자기 환경에서 쉽게 살 수가 있다. 동물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는 게 바이올로지 렉처거든요. 자, 이 문장 큰 소리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In this way, animals can live. 살 수 있죠? live. 짧게. 어디서? In their surroundings. 자기 환경에서 되게 쉽게 easily. 만약에 식물이 example로 나왔으면 plants can live in their environments
easily. 이 문장 외워주시고요. 또 한 가지 비상문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교수가 뭔가 막 설명을 했잖아요. 정리할 때 동물들은 자기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응 아니면 살아가는 생존 이슈가 되겠죠. By doing so, animals can survive in their environments.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동물들이 자기를 포식자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생존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This way, 혹은 뭐 in this way, animals can protect themselves.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 근데 누구로부터? From their predators. 포식자. 다시 한번. predators. 자, 그런데 protect라는 동사 대신에 우리가 defend, 방어하다라는 동사 한번 써볼게요. 이번엔 식물로 바꿔볼까요? This way, plants can defend themselves from their predators. 이 문장도 갖고 계시면 셋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이 쓰셔도 되고요. 3개 다 써셔도 돼요. 정말 하나도 안 들려 이런 학생들은요. 비상문장만 갖고 와도 fail라는 점수를 받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들은 단어와 비상문장 섞어서 바이올로지 나올 때 당황하지 말고 얘기 잘 구사해 보시고요. 마무리 문장 빠져있네요. 요것도 같이 한번 볼까요? This is how they는 animals를 얘기합니다. adapt to their environments. 그래서 adaptation 이슈가 잘 나오기 때문에 자기 환경에서 적응하는 방식이야. 교수가 강의한 내용이 다 적응에 관한 거였거든요. 한 번 더. This is how they adapt to their environments. 이 문장도 갖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 유형에 대해서 조금 팁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5번은 학생들의 문제를 듣고 그 이제 해결책이 2개가 나올 때 하나 골라주는 건데 어떤 문제가 사실은 나오고 어떤 해결책이 나와도 제가 알려드리는 비상문제만 가지고도 학생들은 정말 좋은 점수를 받아오세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 학생들 문제 중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문제거리가 스케줄이 겹치는 스케줄 컨플릭트 이런 프로블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해결책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리스닝 안 해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정해 볼게요. 자, 비행기표를 book a flight 예약을 했는데 그 날짜가 그 기말고사 마지막 날하고 딱 겹쳐버린 거야. 시험 기간이도 책 끝나기도 전에 비행기 날짜 잡아버렸어요. 사고로. 자, 2가지 해결책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교수님한테 내가 시험을 좀 빨리 볼 수 없을까라고 부탁하라는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 시험 못 본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이라든지 뭐 이렇게 미리 earlier 미리 시험을 볼 수 있게 부탁하는 해결책 나올 수 있고요. 2번째는요. 아예 비행기 날짜 바꾸는 거죠. 시험을 봐야 되니까 마지막 날까지 시험 보고 그 다음 날이나 다른 날 change the flight 해서 다른 비행기 타고 가는 해결책. 근데 요거에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표 바꾸면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표를 또 새로 사야 되고 뭐 cancellation fee도 있고 하니까 표를 바꾸는 건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교수님한테 부탁하는 것도 나름 단점이 나오긴 해요. 항상 해결책에 대한 단점이 뭐가 나오냐면 이 시험 말고도 다른 시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시험 준비하느라 이 시험 미리 보면 또 준비할 시간도 없어지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될 텐데 자, 이런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골라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독립형 표현들도 외운 표현들 쓸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텐데요. 항상 우리는 돈을 아낄 수 있는 해결책, 돈이 절약되는 해결책을 골라야 됩니다. 아니면 상대방한테 부탁하면 다 해줄 거야.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또 학생들이 좋아하는 스토리라인 중에 하나가요. 상황을 설명하면 다 된다는 거 그거하고 돈을 아낄 수 있다라는 2가지 이유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교수님한테 부탁을 하면 상황을 설명하면 교수님이 이해해 주시고 시험을 미리 보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그 정해진 날짜에 그냥 가는 거죠. 게다가 또 왜 시험을 미리 보면서라도 가야 되는가? 비행기표 바꾸는 건 돈이 많이 들거든. 얘는 학생이니까 돈을 아껴야 돼. 이렇게 절약 관련과 또 상황 시츄에이션을 설명하는 2가지 해결책을 여기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샘플 리스폰스 보여드리면서 읽어보고요. 여기는 표현들 한번 익혀볼게요. 자, 문제부터 정리해볼까요? The man's problem is that 사고로 모르고 비행기표 예약했어. He accidentally booked his flight. 근데 마지막 날에 했네요. On the last day of final exams. 2가지 해결책이 항상 나옵니다. 못 들었어도 얘기하셔야 돼요. There are 2 possible solutions to the man's problem. 첫 번째 해결책. 자, 만약에 들었다면 정리해 주시고 나는 해결책을 못 들었어요. 그러면 바로 내 생각 들어가시면 돼요. 자, the first one is 부탁하는 거야. To ask his professor 뭐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if he could take the exam 미리 earlier. 맞죠? 2번째 해결책은요. The second one is 바꾸는 것이야. To change the
flight. 자,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내 생각에는요. In my opinion. 무조건 부탁하는 해결책 고르세요. The first solution is better. 교수님한테 부탁하는 게 좋아.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볼까? First of all. 상황을 설명하면 이제 situation 들어갑니다. If he explains the situation. 교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The professor will understand. And 허락해 줄 거야. And allow him. 수업을 더 미리 땡겨서 듣도록. 시험이죠? To take the exam earlier. 이거 발음하실 때 the exam 아니고요. The exam earlier. 자, 혹은 여러분이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할 때는 무조건 부탁하면 요청을 들어줄 거야. Listen to his request. 이런 비상문장도 가지고 가시고요. 자, 여기다가 조금 이렇게 덧붙일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외워볼게요. Actually, 내가 아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은요. 이런 문제 있어 되게 관대해. 이 교수님이 들어줄 거라는 거죠. Most of the professors I know are quite generous. 이런 문제 있어서 in this kind of matter. 이 문장 꼭 외워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해결책이 누구한테 부탁해봐 이런 게 나오면 요걸 쓰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 남으면 가는 거죠. Another reason is that. 자, 이번엔 비행기표 바꾸면 안 좋을 것 같아. Changing the flight cost a lot of money. 혹은 뭐 expensive. 비행기 바꾸는 건 비싸.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얘가 학생이잖아요. 학생은 돈을 항상 잘 써야 돼요. I mean, as a student, 걔는 어떻게 해야 되지? He should manage his money 효율적으로, efficiently. 그래서 부탁해서 그냥 시험을 보는 게 아무래도 비행기표 바꾸는 것보다 돈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상문장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여러분 이렇게 그냥 커버해드렸는데 다시 인강 리와인드 하실 수 있잖아요. 다시 리플레이 하시면서 이런 표현들을 좀 외워주시면 시험에 가서 절약 해결책 골랐을 때 상황 시츄에이션 부탁하는 해결책 골랐을 때 할 말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고요. 이 정도만 가져가셔도 5번은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특강 오늘 12월에 나올 만한 문제들 6개 유형 가볍게 여러분하고 훑어봤는데요. 특히 독립형, 스토리라인 제 교재에 있는 거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잘 연습하셔서 아까 보여드린 예상 문제 적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 통합형, 유형별로 못 들어도 말하는 비상문장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팁 드렸어요. 잘 복습하셔서 시험장 가셔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연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